수요일 마수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교 유착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는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1억 원을 받았겠냐라며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의 구형량보다는 낮지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사법부의 첫 판단,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네, 우선 김건희 씨, 특검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선고는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쭙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보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그래서 온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 놨던 이것이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의 선고가 됐다는 것 매우 실망스럽고, 아마 특검이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만 이건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방금 권성동 의원 지금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예. 아니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를 비교할 때 누가 형량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특검이 어떤 좀 너무 자신만만하게 김건희 씨 혐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일부 자신만만한 나머지 좀 간과한 이런 부분이 공소 제기를 할 때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뭐 아까 앞에서 토론하셨습니다만 방조 혐의 뭐 이런 문제를 뭐 별도로 뭐 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냥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를 해본다면 이렇게 막 평가해 볼 수가 있겠어요. V0라고까지 평가되던 김건희 씨의 체면을 송산시킬 만한 정도의 형량이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김건희 씨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할 판이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이번 지방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보면 당선자의 배우자가 축하의 의미로, 청탁은 안 했다 하더라도 축하의 의미로 한 800만 원짜리 샤넬백을 그냥 주어도 이건 무죄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해야 할, 그리고 내란 어떤 이 시기와 연결돼 있는 관련자의 그런 어떤 선고치고는 너무나 형편없이 형량이 낮다는 측면에서 아주 그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사가 의례적인 인사였다라고 한 부분을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대법의 재판 연구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에 상당히 박죠. 그래서 이제 법관들의 연수 강의에 이 형사법 강의를 할 정도로 법리에 정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재판을 특히 잘하기로 소문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씀처럼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상식, 그리고 그런 정서상으로는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정도주의 재판에 또 피고인의 이익 뭐 이런 걸 모든 걸 들어가지고 법원에서 고심하고 내린 그 선고 결과는 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덧붙여서 그 국민의 혈세로 그 막중한 특검 수사 비용이 투입되고 그 많은 수사 인력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더군다나 국민 여론이 그 엄청난 여론으로 형성돼서 특검 수사를 갖다 뒷받침해주고,
또 집권 세력인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까지 큰 힘을 뒷배경으로 삼았던 그런 특검이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검찰 구형은 15년을 때릴 정도인데 예. 특검 구형은 그렇지만 1심 선고 물론 나머지 앞으로 또 재판이 계속 남은 부분이 있지만은 1년 8개월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이제 특검이 너무 김건희 이 특검 특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만 믿고 또 집권 세력인 민주당만 또 믿고 그래가지고 너무 수사는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 그 결과를 재판부에서 이렇게 여실없이 이렇게 오늘 선고 결과로 국민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항소심에서 특검이 어떤 뭐 또 예. 공소 유지를 위해서 큰 변화를 가져갈지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예, 특검은 참고로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는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나 뭐 금거북 이런 건 아직 또 판단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모두 지금 현재 11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세 세 개. 가지만 이제 선고가 나온 것인데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각각 여러 가지를 받은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판단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던 이 문제입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데도 뭐 8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많은 증거가 넘치는데도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와서 그 시세 조종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은 했다. 인식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뭐 음주는 했는데 운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예. 이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제가 희화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인데 오랫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요 황제 수사, 출장 수사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일반인의 법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항소를 이제 특검이 했는데 뭐 새로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뭐 확보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조 혐의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유죄가 됐을 거라는 의견들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배우자가 샤넬백을 예. 축하의 선물 주면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부분.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정치인들 저런 거 한 건만 연관이 돼도 즉각 의원직이 날아가고 아마 5년 이상은 출마를 못 할 텐데 저런 것들이 윤석열 부부에만 한정돼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것만 별도로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가 예. 이상해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아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국민들이 눈높이에서는 당장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죠. 예.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그 혜택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1억 받은 거 절대 안 받았다라고 최우진술에서도 또 특검 출석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결국 받은 게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2년형이 나왔고요. 근데 또 다른 의원도 아니고 중진 권성동 의원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교로부터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신 거예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랑 같이 의정 활동하면서 그래도 당내 뭐 그런 소장 기획파로서 늘 입바른 소리하고 또 자신도 또 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뭐 밥값도 때로는 저 친구 따로 낼 정도로 예. 뭐 상당히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 분 만나면서 그 1억이나 되는 그 돈을 갖다 건네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지만은 이 뭐 지금 우인석 판사 지금 김건희 여사 뭐 1심 1년 8개월 된 이 판사가 또 권성동 또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크게 이제 꾸짖으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그런 유일한 뭐 국가기관 국회의원이 말이야 이렇게 국민들 기대를 저버린 행위 예. 그래서 엄단한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거미불로 하이불치라는 뭐 어떤 뭐 한자 성어까지 일어나면서 그 대신 김건희는 1년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권성동 올 그 의원에 대한 선거 결과는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 많다. 그리고 제 양반이 36년 제가 그 가운데인데 그때 수사 때도 예. 그때도 그 엄청난 고통을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대법까지 가서 그걸 무죄를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항소심에서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갖다가 다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김성태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뭐 권불 10년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사실 권성동 의원 권불 1년 했는가요? 소위 윤핵관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뉴스에 초점이 됐던 이런 많은 관련된 분들이 지금 결과를 보면 너무나 다 비참하죠.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선출 공직자, 특히 이 국회의원 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억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부인해봐야 이것은 그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명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이걸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표를 받아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가 끝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되겠는가 인정하고 정말 100배 사죄하고 자기가 처벌받을 것에 대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그나마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제대로 국민에게 한때 사랑을 받았던 표를 받았던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자기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추모 리본을 달고 계셔서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총선 해단식에서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퇴원하고 좀 쉬다가 첫 당 복귀를 했습니다. 물가 점검을 하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바로 가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입장, 이 지도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 징계, 뭐 제명 결정 이 자체를 최고에서 처리 시한을 갖다 끌면서까지 정치적인 시간을 도모해서 이 문제를 갖다 뭐 당내 큰 뭐 통합으로 이렇게 기결실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어렵다고 봐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 내적으로도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뭐 벼랑 끝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결국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저 정당에 대한 엄청난 이제 참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예. 저기 자신들끼리 저렇게 싸워가지고 뭘 어떻게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의 결과를 기대할지 뭐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뭐 저 문제를 갖다 당 내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보인 그런 정치 집단이라면 당연히 국민한테 뭐 달게 맞더라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저 문제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단식 8일 동안에 예. 그 정치의 시간이거든. 그때는 뭐 우리가 문상 정치라는 걸 통해서 조문을 통하면서 또 문제를 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듯이 뭔가 그런 뭐 정치적 행위를 통한 또 뭔가 주변에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시도는 왜 안 했는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저 두 사람 관계는 어느 누구도 항우 장사도 제가 볼 때는 못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국민의 지도부가 뭐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거는 볼보듯 뻔한 예. 상황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뭐 보수 성향으로 불리는 신문까지도 국민의힘의 이 최근 이 징계 상황에 대해서 이게 반헌법적이다, 뭐 70년대냐 등등의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소위 당비를 내는 당원들, 저희는 권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120만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에 총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원들이 뭐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총재가 모든 것을 제왕적으로 저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당이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원 주권 시대이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상하게
과거의 그런 체제를 자꾸 연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뭐 개인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만 제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이미 전조는 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앙당 국민의힘의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입니까? 예.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제명은 시간 문제지 뭐 달리 다른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는 어차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기가 당권을 잡기 위한 장동혁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지금 빌드업 작업을 세게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전체적인 선거 승리보다는 일단 자기의 앞날을 챙기는 것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